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 3차 챕터 3장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과 차별성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과 유사 프로그램 영역의 차이 인식. 세 번째, 청소년 지도자의 프로그램 인식과 이해 수준이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실제 우리 학습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초반에 있는 일부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초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교재만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내용이지만 3분의 1 이상을 지나는 시점에서는 실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발표, 우수 사례 등을 통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영상 강의 또한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청소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추석이 있는 한 주가 됩니다. 추석에 이러한 학습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입장에서는 개별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월요일 학습은 더더욱 대체 휴무일이나 빨간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줌으로 진행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일주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학습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야간이나 주말 학습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별적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과 차별성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대상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청소년에 의한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어야 청소년에 적합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청소년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청소년에 의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입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특징이다 라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부분과 다른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타 프로그램의 차이점,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의미와 현장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인데요. 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현재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그러니까 심리적, 또 심리
심리가 움직인다. 심동이라고 하는데 심리 정서적이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심동적이라는 내용을 다시 말해 지덕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소위 지덕체를 갖춘 전인적인 청소년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사회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며 올바른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청소년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의식의 이념을 수반하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천성에 부여받은 본성의 어질 인자 인이라는 실을 갖고 장차 나무로 성장하여 개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성에 부여받은 본성은 선악설, 성선설을 봤을 때는 성선설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한 함께 더불어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옹해야 될 내용들 가운데 어질 인자를 쓰는 그런 본성의 씨를 갖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성장의 내용처럼 씨를 갖고 장차 나무로 자라서 개화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절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소년기, 특히 아동기에 가만히 있는 게 최고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동적이고 활발한 활동성이 높은데,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도 분위기나 그러한 행동으로 발현되어도 되는 곳이 있는 반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에서 그러한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내용, 욕망에 따라서 먹고 싶다고 해서 먹거나 아무 때나 노상 방뇨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성에 따라서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절제 능력을 갖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본성적 또는 본능적 요소이면서도 도덕적 기준이 함께 성장하면서 갖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본능만이 아닌 초자의 발현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본능으로 뭉쳐진 인성이 잘 구현되도록 하려면 곧 어떠한 인격체로 형성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플라톤의 전통을 이어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덕의 형성이 인간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행복이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가까운 이성을 표현하되 덕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온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학습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러한 인간의 성장, 인간의 본능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는 인간 본연의 인간성 회복을 말하며 일반 프로그램의 내용과 상당한 관점에서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부터 이해하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청소년이라는 거고, 청소년을 대상에 염두에 두고 그 대상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등 청소년과 관계된 다양한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흔히 가덕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덕기는 인생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지나가는 길로 아동기에서 성기로 넘어가는 경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움직일 때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가 바로 가도적 사항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기는 가도기이면서 고유한 한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가도기이기에는 모두 다 희생하여야 하며 자숙하고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성인들을 위해 지금의 삶을 다소 자기 주도적으로 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유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내야만 그 다음에 시기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청소년기를 잘 살아야 미래인 성인기를 잘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미래를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 둘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성장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담아야 된다. 그것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개인의 잠재력, 다시 말해 역량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을 잘 알아 사용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며 성취를 경험하며 살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며 늘 불만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각자가 가지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 목적은 개인의 잠재력, 다시 말해 역량을 끌어내고 역량을 높이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청소년 프로그램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동일시와 정화작용, 통찰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때 다른 참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한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들을 만나 함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때 만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또래를 만나면서 동일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고민, 어려움, 즐거움 등 여러 상황에서 내재되어 있는 많은 감정과 사고를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시는 저 사람과 나를 비슷하게 똑같이 생각하는 걸 동일시라는 거죠. 동일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도 나와 비슷한 느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된 동일시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면 자신 안에서 있는 것을 직시하고 알게 되면서 그것을 인식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정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사고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끄집어내며 해결해 나간 후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통찰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함께 참여한 다른 또래들과 동일시를 경험하게 하고 다른 친구들의 느낌, 비슷한 세대들의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 생각과 마음의 정화작용을 거쳐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동일시와 정화작용, 통찰을 제공해야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큰 이유는 청소년들의 학습적 요소에 대한 목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목적을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의 획득과 더불어 인간상의 구현을 위해 지덕체라고는 균형성을 확보함에 있는데요. 청소년 활동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덕성을 근간으로 한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더 중요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선형 사고의 수준은 지식, 집약적 사고라는 균일된 시각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게 만들 수 있지만 인간 존재성에 대한 덕의 회복이란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덕성 회복을 청소년 활동이라는 체계 속에서 전개하게 될 때에 지식 중심의 한정된 사고를 집약하는 관점을 벗어나 인간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이나 환경으로부터 타고난 행동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 목표를 추구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객체적 관점에서 정신을 가지고 행동을 지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나 증거입니다. 다만 환경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목표를 얼마나 타당하게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 주도적 행위를 발현해 나아가는가는 곧 합리적 지성이라는 관점으로 설명되고 이해되는 가장 핵심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지성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한 교육적 소선에 다가갈수록 그리고 결과를 얻을수록 타인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생각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행동의 반절반사에서 수의 행동으로 전환되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절반사, 인간 행동의 반절반사에서 수의 행동으로 라는 입장에서 실제 그 행동들이 어떻게 하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드러나는 내용에서 수용되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 극렬하게 저항하거나 극렬하게 싸우는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든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드나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입장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의 외침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들에 의한 외침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청소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다음 요소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바라보는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주력의 내용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업이 끝난 뒤에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이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서 해결해야 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입장에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그러합니다. 학교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청소년이 긍정 지향적인 융합과 통섭의 학문 간의 변화를 수반하는 창의성 그리고 창의적 인간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한자어로 써고 있고 어려운 한자를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용어를 쓰면 전문적인 내용일지는 모르나 청소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어는 높이 용어해야 되는데 교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재를 선정한 저희 책임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다만 교재의 내용은 그럽니다. 첫 번째 요구로서 학교가 해야 할 중요 내용 중에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융합, 잘 어울리고 앞과 뒤가 전체적으로 잘 어울림과 함께 소통 아니면 잘 체계 속에서 이해한다라는 입장에서 학문 간의 변화를 수반하는 창의성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도 하나 또 새로운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창의성과 창의적 인간을 구축해 가도록 요구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학교가 최소한의 인간 존엄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탈과 비행 그리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관점에서 대응력을 요구하는 등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공간적 지위를 넘어서서 인생의 학습을 유발시키는 완충지대로서 청소년기가 갖는 이탈과 비행을 적절히 조율하고 극복하여 긍정적 성장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수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소년들의 목표 지향적 사고에 결여를 둘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온실 효과, 온실에 있으면 따뜻하고, 그죠? 겨울엔 따뜻하고, 그런 거죠. 겨울에 따뜻하는 겁니다. 여름엔 덥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온실은 또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온실 같습니다. 하여튼 세상에 나가면 풍진풍파를 오진 비바람이나 혹한이나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는데 잘 갖춰져 있는 최첨단 시설을 한 온실 내에서 있게 되면 그런 내용들에 난간에서 좀 비껴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세상에서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온실 효과 때문에 목표를 상실한 이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동기화하여 주는 것은 청소년 지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업이자 노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계에는 항상 대립가정 이론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립가정 이론은 통증이나 즐거움과 연합된 다양한 정서적 감성들이 근본적으로
반대임을 강조하는 대립 서로의 뭔가를 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고 또 즐거움도 있으나 그에 따른 수반되어야 될 여러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입장에서 대립적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 힘듭니다. 그죠? 자신이 학습하려는 의지와 동기 및 목표가 분명하기에 학업에 열중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를 억제하게 하는 다른 요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환경과 문화 관점에서 내성이 증가하게 되면 더 깊고 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영속적인 과정을 이끌지 못하면 좌절과 불합리한 행동과 정서 반응이 강해져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습을 지향하는 목표 성취의 노력은 청소년들이 갖고자 하는 행동 지향성을 설명하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최근 목표 성취에 대한 좌절감을 극심하게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대응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오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불안, 우울, 고독감 등과 같은 자기 존재에 대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도록 하는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목표 상실을 허무함을 크게 인식함으로써 스스로가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삶의 목표를 상실하거나 허무감을 크게 인식하게 되어서 스스로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감각 상실을 하게 되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극복하거나 이겨내기 힘드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현대인을 탈인간화라고 했고, 카프카는 인간이 얼마나 자아의 동일성을 상실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겪는 한계성을 자아 동일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자괴감에서 무력하게 지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찾는 또 다른 대안으로 인성교육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잠들어버린 교실, 학교 부조공으로 대별하는 탈학교 학생, 심리적 이완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문제 행위를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다는 직설적 화법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의 현실이 더 이상 넉넉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실정적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강조되어야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청소년 변화를 깨하기 위한 내용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야 하며, 청소년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 목적은 개인의 잠재력을, 역량을 끌어내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동일성과 정화작용,
통찰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제물이라고 말씀드렸던 청소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주력해야 될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핵심들라고 봤을 때 첫 번째가 학교에서 해야 될 일 중 하나로서 청소년들이 긍정지향적 융합과 통섭의 학교 학문 간의 변화를 수반하는 창의성 그리고 창의적 인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학교가 최소한의 인간 존엄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탈과 비행 그리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실효 관점에서 대응력 요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불안, 우울, 고독감 같은 자기 존재에 대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절실함들이 해결하는 데 주력으로 프로그램에서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과 유사 프로그램의 영역의 차이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독자적으로 개별적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행을 위한 범주를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의 범주를 마치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처럼 동일시 해왔는데요. 대상만 달리하여 프로그램의 영역을 유사하게 바라보는 경향은 마치 프로그램 개발론의 당면 과정인 것처럼 포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지덕체를 함양하고 청소년의 현재, 미래를 담아 청소년이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돕는 과정과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타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과 차이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맹목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해온 내용을 타파하고 독자적 역량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차별성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지각하게 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통해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타 프로그램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비교 관찰하겠다는 비교를 통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인데요. 타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의 개발론에 대한 차별성을 동시적으로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청소년 프로그램에 유사하게 인용해온 그러나 별반 차이가 없이 사용하기도 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내용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평생교육은 말 그대로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전 생에 걸쳐 교육으로서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말합니다. 즉 청소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의 최상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생애 교육으로 유아 교육, 아동 교육, 청소년 교육, 성인 교육, 노인 교육과 생활 인력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 산업 교육, 사이버 교육, 이건 방법인데 그죠? 일단 산업 교육, 사이버 교육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 학교, 당연 학교는 교육의 주체이겠죠. 학교를 넘어서서 정부 기관, 민간 기관 또는 단체,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의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이 급속화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중요한 이념으로 내세우는 인간 평등이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기회균등이라는 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즉, 대상은 전 연령에 거쳐서 이루어지고 또한 방법 또한 학교 교육을 제외한 가정교육, 학교 교육도 있죠, 그죠?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산업교육, 사이버 교육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평생교육에서 지향하는 중요 이념에서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학습에 있어서 기회 평등이라는 입장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 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 지금의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이 흐름을 학교 교육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한 인력개발 차원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노인들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 또한 문자 보내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해당되겠습니다. 셋째, 바쁜 일상 속에서 현대인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안식을 찾기 위한 오락과 교양 및 취미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넷째, 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보존과 유지의 차원에서 평생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물질 만능주의에 있어서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성 회복과 관련된 전인 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합니다. 즉, 평생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청소년 교육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특징으로 말했습니다. 즉,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주요 내용들이 인간 평등의 중요성을 두고 교육과 학습에서 기회 평등이라는 내용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학습 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내용과, 둘째,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만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융통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셋째, 현대인이 잃어버린 안식을 찾기 위한 오락, 교양, 취미 활동들을 하는 내용들. 넷째, 환경 보존이나 유지 차원에서 평생교육. 다섯째, 물질 만능주의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성 회복 관련된 전인 교육, 그런 거 있잖아요. 인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더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게 두 번째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인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복지적 목적이란 인간의 삶에서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프로그램 대상인 클라이언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활동들의 구조화된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 정책이 의도되는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이며,
사회, 사업 실천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필요로 한 변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등과 같은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10대 청소년의 임신 등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제공되어야 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행해지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시행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변화이므로 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에 대단히 또는 공동체 전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개인이나 소집단 그리고 조직체 내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심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정책 제안이나 인프라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성찰, 대인 관계, 집단 활동을 통해서 성취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담 및 심리 교육 프로그램은 첫째, 그 목적이나 목표가 개인 및 집단의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행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 해결과 예방 및 발달이고 심리 교육적 욕구가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의 심리학과 교육학적 원리가 추가되고 학습 활동 내용은 모두 소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것처럼 청소년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이 평생교육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다. 63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죠? 63페이지에서 그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63페이지 표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 시기는 독립성을 추구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기로 그때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주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은 대부분 영역에 독자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 특성을 가두기적이거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청소년 프로그램은
타 영역과 달리 미래에 자신에 대한 준비, 물론 현재의 미숙한 능력과 재능에 대한 보완을 근간으로 하는 관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역량을 확장하려고 하는 데서 있습니다.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학습으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합니다. 63페이지 표 3-1 청소년 프로그램과 타 프로그램의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당연히 청소년이겠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대상들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지만 실제 문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으로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은 문제를 가진 모든 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으로는 청소년의 균형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라면 평생교육은 지역사회 교육 문제 해결, 학교 교육의 보완이라는 입장에서 평생 학교 교육이 끝난 뒤에도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인간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적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변화, 안정적인 거나 불안 요소를 경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용은 청소년의 현재, 미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직접 지덕체라고 했죠. 정서적, 심동적 역할을 해당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인력개발, 오락, 교양 취미활동, 인성개발, 환경보존 문제까지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교육의 내용이다 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가정문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 가족, 집단과 지역사회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기 성찰, 대인관계, 집단협동을 통한 문제 해결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차별성이라는 입장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대상이 참여자의 주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의 차별성에서 지도자의 의도성과 대상의 수동성이다 라는 입장에서 두 번째 학습 과제로 제시할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과 타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타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처럼 실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청소년 지도자의 프로그램의 인식과 이해 수준인데요. 표가 보이는 것은 65페이지 프로그램의 상호 관계성이라는 내용에서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교사, 청소년 둘러싸고 있는 게 그리고 지도자, 학부모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인간의 그 자체가 인간 존재이면서 청소년은 성장의 과정이고 자신과 타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수용하는 과정, 중간의 입장이다. 근데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학부모이기도 하고 교사는 교육으로, 지도자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소년은 한 사람을 둘러싸고 여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64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은 핵심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아마도 의미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청소년에게 설명하고 지도해 나갈 것인지 지도 방향을 정하는 것부터 지도의 내용과 평가까지 지도자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자는
나를부터 자기 자신부터 비롯되는 변화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영향을 미치도록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는 수단이 바로 청소년 활동이자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의미를 넘어서서 청소년의 인격적 존재로의 성장과 사고 그리고 능력의 확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인간 존재로서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은 좀 전에 보인 저 파워포인트 보이는 거 있죠, 그죠? 청소년 프로그램의 상호 관계성과 같이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사항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내용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과 시도는 필수적으로 요청되지만 조력자로서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각자의 역할과 임무는 충분히 구분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합하면 특별하게 청소년 지도자는 활동과 프로그램이라는 요소를 통해 청소년과 함께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가치를 기능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과거 청소년 정책에서 구분하여 청소년 활동의 영역이 우리의 내리속에 잔존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을 적절하게 지도하는 외부로 나타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 청소년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청소년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이 오히려 기능 중심으로만 인식되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저기 66페이지 보면 그림 3-2가 나옵니다. 그죠? 청소년 지도자의 활동 수행 역할의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장 중심과 관리자의 청소년 업무가 실제 문화적 감성, 과학, 정보화, 모형과 개척정신, 봉사와 협력, 그리고 전문적 직업 능력, 국제 감각, 환경의식, 기타 활동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기능 중심 프로그램, 전문 능력 부족, 이런 내용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전달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문화적 감성, 과학과 정보와 모험과 개척 정신, 봉사와 협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인적 청소년으로 만들어가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목표는 아니다,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청소년 지도자는 각 영역을 활용한 청소년의 내외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마치 이게 목표가 되는 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청소년 프로그램은 활동을 수반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종국에는 단순한 활동으로 성과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림 3-3에서 같은 청소년의 내외적 역량을 강화해 주는 진정한 가치를 두어야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자기 중심적 사고 편향에서 탈피해야 되고 청소년 세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 과제 수행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과제를 개선하고 청소년의 사회의 가치 규범을 유지하며 청소년 스스로 성장을 하는 힘의 원천, 개발과 조절을
이야기하고요. 청소년 집단의 풍토 개선, 집단 내의 바람직한 효과 제시, 그리고 창의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의 취향, 시민적 나눔과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8가지의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수행되게 되면 청소년의 내외적 역량이 강화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이는 파워포인트는 6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지도 안에서 프로그램에서 담아내야 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앞에 67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청소년기는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그림 3-3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이기는 한데요. 청소년기는 여러모로 외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로 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때로는 더불어 사는 방법과 능력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당 시기에 반드시 획득해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능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기능 중심의 자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앞서 수행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위약성을 고려해야 된다. 위약성, 취약하거나 열악하다라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리 상태의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된다. 라는 것인데요. 청소년들은 발달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와 기술 및 재능의 수용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기대와 다른 문제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활동과 프로그램의 특성은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획득해야 할 구성 요소의 충족과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청소년기의 내외적 역량을 강화를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구성되고 획득되어야 할 역량의 강화로 정의한다면 실제 기능과 기술적 요소를 통해서 한목적적으로 활용되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될 역량이 있고 기능과 기술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의 내외적 역량을 정진하거나 조장한다는 의미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하는 각각의 요인이나 사회적 소외에 맞는 도구 또는 과학적, 기술적 변화 등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이나 도구가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구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결국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가치가 퇴색되고 청소년 지도자가 행하는 의미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의 가능성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청소년들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 청소년 세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 과제 수행 정보 제공, 생활 과제 개선, 청소년의 사회 가치 규범의 변화 유지,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성장하는 힘의 원천 개발과 조절, 청소년 집단의 풍토 개선, 집단 내 바람직한 효과 제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외적으로 영향을 강한다. 창의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을 지향하고 시민적 나눔과 가치 실현이 그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갈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자는 지도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방향성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선택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시켜 성인과 함께 사회 발전을 견인해내는 적극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지도 안에서 프로그램에 녹아야 될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68페이지 내용입니다. 첫째, 청소년 지도 차원에서 프로그램은 심각한 위험이나 역경 상황에서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여러 가지 난간,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경과 위험 상에서 융통성 있게 반영하려고 하는 경량성은 탄력성이라고 했다. 반응하는 거죠. 융통성 있게 반응한다. 근데 탄력이라고 하면 자극이 있으면 다시 회복한다 라는 내용일 수도 있죠. 그죠? 반응의 내용을 탄력성이라 했는데 환경적 스트레스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조건 하에서도 적응을 잘하면 외상적 사건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능력인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험이나 역경상에서 불구하고 스스로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 주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 내려고 하는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둘째, 청소년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에서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며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스스로에게 닥친 역경을 능히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둘째, 청소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시험 칠 때 공부할 때 힘들죠 라고 해서 힘든 삶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이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이겨낸다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좌절도 할 수 있겠으나 이 시기를 넘기면 또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희망을 주는 것처럼 어떤 미션을 할 때 퀴즈를 풀거나 게임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난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이겨내면 성취욕이 배가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러한 입장에서 희망을 주는 내용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도전을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은 플랫폼이라는 입장에서 깔아진 판에 어떤 것을 올려놓은 것을 중요로 합니다. 레밍 효과가 이 하단부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덜치가 속하 있는 레밍 3, 4년마다 집단 자살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 앞에 선두 레밍이 달리다가 절벽에 다다르면 놀라서 뒤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뒤에서 따라오던 레밍 떼에게 떠밀려서 되돌아가지 못하고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게 있다는 거죠. 역시 스플링벅이라는 아프리카에 사는 양은 평소에 작은 무리를 치어 평온한 풀을 뜯다가 점점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양들은 뜯어 먹으려는 풀이 거의 없게 되어 점점 앞으로 나가서 풀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 양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맨 앞에 섰던 양들을 포함해서 풀을 뜯어먹겠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다른 양보다 앞서겠다는 마음으로 마구 뛰는 것인데요. 접는 속도가 붙어져서 절벽에 다다르게 되면 멈추지 못하고 수천 마리의 양이 익사하는 사태도 있더라. 이게 레미 효과 따라서 하는 내용들인데 되돌릴 수 없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레미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을 상실한 대책 없이 쏠림 현상이 청소년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레밍 효과 좀 더 설명했죠, 그죠? 목적 없이 그냥 따라오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되돌이킬 수 없는 내용들로 일어난다. 대책 없는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들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지각성을 갖고 스스로 선택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도록 고무해야 합니다. 그래서 탄력성과 희망을 통한 내면적 역량을 기르고 자기 주도적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지도 안에서 프로그램을 담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청소년 지도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심각한 위험이나 역경의 상황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청소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희망을 주는 필요가 있고, 셋째,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도전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레밍 효과처럼 목적을 상실한 쏠림 효과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청소년 활동 현장은 학교와 그 외 기관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의 시행 등으로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관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은 프로그램,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청소년의 사항과 요구를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상관없이 운영하고자 하는,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 위주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현장에서 프로그램은 기관의 이념, 목적, 사회적인 상황과 지도자의 능력,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요구가 한때 어울려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흥미, 관심, 요구가 잘 반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즐겁게 참여해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활동 참여에 통해서 활동의 효과성과 지속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부에 다루었던 내용은 청소년들의 특징과 차별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이라는 것,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과 유사 프로그램의 영역의 차이 인식, 청소년 지도자의 프로그램 인식, 프로그램과 이해 수준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은 여러 차례 보신 것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대상이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에 의한 프로그램,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첫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첫째는 청소년이 대상이다. 둘째,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야 된다. 셋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 목적은 개인의 잠재력을, 다시 말해 역량을 끌어내도록 한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여 자신의 역량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셋째다. 넷째,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동일시, 정화작용, 통찰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또래 집단과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나누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끄집어내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세 가지의 요소를 해결하는 데 주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 중에서 하나로서 청소년들이 긍정적 지향점을 가지고 융합, 통합적 학문 간의 변화를 수반하는 창의성, 그리고 창의적 인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최소한의 인격 존중의 장이 되어야 하고 이탈과 비행 및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치료적 관점에서 배영 요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실제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으로 청소년들이 갖고자 하는 행동 지향성을 설명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불안, 우울, 교독감 같은 자기 존재에 대한 위협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한계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기 동일성을 상실해가는 자괴감, 무력감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과 유사한 영역에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평생교육, 사회복지 프로그램, 상담 및 심리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별성의 내용은 청소년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주도성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지도자의 의도성과 대상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었고요. 셋째, 청소년 지도자의 프로그램 인식과 이해 수준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내용들이 밀접하다. 그런 입장에서 청소년 지도자는 각 영역의 활동을 청소년의 내외적 역량을 개발하는 초점을 둬야 될 문제지 전달하는 수단을 목적으로 느끼면 안 된다. 청소년의 내적, 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지도 안에서 프로그램에 꼭 담아야 될 것은 세 가지로 청소년 지도 차원에서 프로그램은 심각한 위험이나 역경상에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극복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둘째, 청소년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삶에 영향을,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도전을 가능케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3차 시 내용으로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과 차별성 제3장을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